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제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뇌물로 의심받는 물건들이죠. 김 씨가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른바 나토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란 김 씨의 해명과 달리 서희건설 측이 사줬다는 자수서까지 제출됐는데요. 이 밖에도 김 씨가 숨겨둔 것으로 의심받는 또 다른 명품 시계 구매자를 MBC가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직접 시계를 건넸더니 김건희 씨가 좋아했다고 말했는데요. 첫 소식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품 시계 바쉐롱 콘스탄틴 구매자인 서모 씨가 지난 2022년 9월 찍어둔 사진입니다. 서 씨가 두 개의 시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사진의 장소가 서울 롯데월드 타워 안에 마련된 VIP 전용 공간이었고 자신이 구매한 건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여성용 모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계는 운전을 하다가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판이 45도가량 기울어지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서 씨는 이 시계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나온 빈 상자에 담겨있던 시계라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먼저 자신에게 시계를 대신 사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합니다. 서 씨는 MBC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친목 모임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김 여사가 자신이 찬 또 다른 초고가 브랜드 파텍 필립 시계를 보고 외국에 나가려면 이런 시계가 필요하다. 이런 시계는 얼마나 하냐고 가격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 씨는 자신이 바쉐롱 콘스탄틴의 VIP 고객이라며 싸게 사줄 수 있다고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직접 바쉐롱 콘스탄틴 매장에 연락해 영부인이 사용할 시계인데 할인이 되냐고 물었고 매장에서 스위스 본사와 논의한 끝에 5천만 원대 시계를 3,500만 원에 주문할 수 있었다는 게 서 씨의 주장입니다. 서 씨는 2022년 9월쯤 다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서 씨 운전기사의 차량 운행 일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서 씨가 코바나 콘텐츠에 2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시계를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계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이죠.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혜성 씨가 넉 달 가까운 해외 체류 끝에 오늘 귀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권 무효화 조치로 내일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처지에 놓이자 바로 전날 귀국한 건데요. 특검은 공항에서 김 씨를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팔이 붙잡힌 채 굳은 표정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남성.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혜성 씨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 씨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100일 넘게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특검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 착수하자 여권이 무효화되는 날짜를 하루 앞두고 귀국한 겁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된 김 씨는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지난달 MBC 취재진이 베트남 현지를 찾아갔을 때만 해도 김 씨는 일체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혜성 씨 맞으시죠? 그러다 최근 돌연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라거나 김건희 집사 딱지부터 떼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특검은 김혜성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의 뇌물성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도 HS 효성과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이었습니다. IMS 모빌리티에는
150명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녀 사냥으로 청년들의 꿈을 꺾어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IMS 모빌리티와 투자사들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인물 김 씨까지 귀국해 체포되면서 특검 수사는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광복 80년이 다가오지만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강제병합에 앞장선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의 사례인데요. 후손이 물려받은 엄청난 땅을 국가가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돌려받은 건 전체 땅의 한 조각에 불과한 한 평 남짓 4제곱미터뿐이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북 괴산의 작은 마을. 오가는 차도 드문 2차선 도로 옆 잡초가 웃자란 땅이 있습니다. 크기는 단 한 평 크기인 4제곱미터.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으로부터 국가가 환수한 토지입니다. 한 평 남짓한 땅이라 이렇게 몇 발자국만 걸으면 금방 벗어날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밭도 논도 아닌 도로변 자투리 땅이라 이렇다 할 경제적 가치는 없습니다. 4제곱미터 되는데 요것만 나라가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가면 뭐해? 15만 원 선 될 거라고. 그런데 이 한 평짜리 땅 바로 옆 568제곱미터 크기 토지의 주인 역시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입니다. 땅 주인은 같았는데 국가 귀속 여부가 엇갈린 겁니다. 문제는 법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당시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 병합의 공으로 일제에게 귀족 자기를 받았다며 후손의 토지를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후손 측이 낸 1차 소송에서 이해승은 친일 행위가 아닌 조선 왕족이란 이유로 자귀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모두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상한 조항을 넣는 바람에, 그러니까 친일의 대가라는 희한한 그 문구를 넣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법까지 개정한 뒤 국가가 후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냈지만 이번엔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미 이해승 관련 토지 가운데 제일 재산 가치가 많은 토지이면 이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건 다시 국가 귀속 결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차 소송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 4제곱미터만 국가가 소유하게 됐을 뿐 이미 후손 소유로 되돌려진 바로 옆 토지는 환수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끝으로 16년 소송의 막은 내렸고 되찾으려던 이해승 후손의 땅 190만 제곱미터의 0.0002%, 4제곱미터만 환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판을 지켜봐온 독립유공자 후손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방청석에서 들었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16년간의 지루한 싸움을 그때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친일재산 소송 업무를 이어받은 법무부는 이 사건을 승소한 사례에 포함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비행기 이코노미석, 장거리 여행일수록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조금이라도 넓은 좌석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다 보니 항공사들이 비즈니스석보다는 싸면서 자리가 조금 넓은 프리미엄석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느라 원래 좁았던 이코노미석이 더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받이가 130도까지 젖혀지는 항공기 좌석, 발 받침도 장착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일부 항공기에 도입을 예고한 프리미엄 좌석, 일반석보다 10% 비싸지만 1.5배 넓습니다. 비행기 너비는 그대로인데 프리미엄 40석을 넣으려고 일반석을 줄였습니다. 한 줄에 9명씩 앉는 333 구조의 가운데에 한 자리를 더 끼워 넣어 343, 10명씩 앉도록 의자폭을 더 좁게 줄인 겁니다. 50cm 안팎 낀 야구장이나 극장보다 원래 좁았던 일반석 너비가 43cm 정도로 더 비좁아지는 겁니다. 43cm는 A4 용지 2장을 합친 정도의 폭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직접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을 수는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양옆에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서 편하게 움직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좌석이 좁아지면 여행하는데 좀 불편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비싼 프리미엄석 40석을 새로 만드는 동시에 값이 그대로인 일반석도 21석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여러 항공사가 도입한 국제 표준으로 시트 두께를 줄여 체감상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의 편의성과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밀집 좌석이라든지 수익 우선의 행보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항공사는 더 많이 실어야 하고 고객들은 더 편하게 가고 싶고 좌석 크기는 항공업계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 좌석 비행기를 우선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했다 미국, 유럽 등 장거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관련 경찰 수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계좌를 빌려줬다고 의심받는 보좌관을 오늘 새벽까지 조사한 뒤 다시 불러 이틀 연속 조사 중입니다. 이 의원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냐는 겁니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된 핵심 피의자들입니다. 경찰은 어제 이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직후 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6시간 조사했습니다. 또 오늘도 저녁부터 이틀째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앞서 차 씨가 의혹이 불거진 뒤 이 의원이 제 휴대폰을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던 만큼 차 씨에게 이 말이 사실인지 증권계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투자 자금 출처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명의의 계좌에는 네이버와 LG CNS 등 국가대표 AI로 선발된 주식들이 있었는데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을 맡아 정부의 AI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 이후 수사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릅니다. 지난 7일 전담 수사팀 편성, 8일 고발인 조사, 9일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 11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보좌관 조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고발인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